안녕하세요.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ABC 스튜디오 각수혁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인터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세입니다. 네. ABC 스튜디오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서 20대 여성들 타겟으로 한 패션, 메타 서비스, 정보, 쇼핑, 앱인 스타일 박스를 통해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패션을 리딩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ABC 스튜디오면 ABC는 혹시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에 사실 장명할 때는 다른 뜻이었는데 지금은 AI 빅데이터 콘텐츠 스튜디오의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대표님께서 예전에 삼성물산에 계셨다고 제가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창업을 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창업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창업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 대학교 때부터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부터도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라는 좀 더 이제 창업적인 DNA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택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꼭 하고 싶었다는 게 저희 어려서부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어느 정도 이제 창업을 할 나이도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리시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어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사실 글로벌 사업을 한 8년 정도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서 이제 미생에서 나오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비슷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글로벌 사업을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배웠던 거는 무조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배웠고, 이머징 마켓이든 이머징 산업이든. 근데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그 창업을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머징 마켓이면 동남아시아고, 동남아시아를 갈 거면 베트남을 가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주저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편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떤가요, 저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하죠. 속 새로운 제품 패션뿐만 아니라 K-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열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점점 더 오히려 한국적인 그런 제품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미지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한국 기업들도 좋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글로벌 쪽에도 있으시긴 했지만 그 뷰티 패션 쪽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떤 사업 계층 혹은 그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인 상태에서 처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계층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뷰티 패션 쪽으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었다 보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그 사업군을 택하고 아이템을 골라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빅데이터 바탕으로 인공지능 추천 기능이 탑재된 그 베트남 최초의 스타일 쇼핑 정보 앱을 출시를 하셨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쇼핑의 정보 앱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한양대 그 에리카 빅데이터 연구실이랑 공동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과정도 저는 궁금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저희가 사실 이 2011년도 3월달쯤 출시를 했는데요. 기획은 2019년도 거의 가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뷰티 커머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베트남 내에서는 이제 인지도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었고요. 저희 뷰티 커머스가.
근데 이제 그 커머스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스케일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패션 쪽으로 이제 쇼핑 정보 앱으로 발돋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했었고 한 2년 정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뭐 운 좋게도 서울산업진흥원 쪽에 뭐 과제가 선정이 돼서 그때 이제 한양대랑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그 저 인공지능 엔진의 뭐 설계라든가 학습을 맡고 저희는 좀 상업적인 부분을 맡아서 이제 같이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하면서 그 과제도 수행하고 지금 앱도 같이 출시를 하면서 사실 지금도 올해도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하고 인공지능 뭐 버추얼 피팅 쪽도 같이 개발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이제 네. 데이터나 인공지능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여기 지금 베트남에는 그 시장이 혹시 넓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사실 데이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기 단계고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패션 데이터 시장에 한정시켜 보면은 아직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당연히 조금 아직 그 2, 3년 정도 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패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뭐 인공지능, 뭐 버추얼 피팅,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NFT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 뭐 굉장히 지금 초입 단계고 뭐 이건 사실 베트남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또 인구가 또 저희보다 훨씬 많고 어떤 패션에 대한 새로운 패션과 뭐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그런 그 20대 여성들의 그 성장 욕망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높거든요. 오히려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장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베트남 여성 패션 앱 스타일박스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올해 한 100만 명 정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요? 네.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베트남에도 뷰티나 뭐 패션 관련된 플랫폼들이 많나요? 저희 한국도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뷰티 플랫폼들은 이미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화장품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화장품들이 5년 전, 10년 전부터 많이 뿌리를 내렸고 지금 특히 뭐 쇼피라든가 라자다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패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무신사라든가 브랜디 같은 어떻게 보면 1세대 그런 패션 플랫폼 앱을 떠나서 지금 2세대, 뭐 40대, 50대 혹은 뭐 더 깊게 니치 마켓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패션 앱 뭐 나이대를 불문하고 어떤 그런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죠. 그런 버티컬 패션 앱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스타일박스가 거의 1세대고 한 10만 다운로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1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이 작지만 앞으로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베트남에서 코로나 전후로 쇼핑 스타일의 뭐 소비 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당연히 사실이고요. 이거는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비대면 쇼핑이 늘어난 거는 뭐 절대적인 사실이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패션에 한정돼서 봤을 때는 오프라인 거의 90% 이상의 오프라인 이제 소비 중심의 패션 시장이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완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한 30-40% 이상 온라인이 전체 패션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기획을 하고 뭐 콘텐츠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베트남이 상당히 많이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네. 사업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은 항상 많죠. 모든 게 힘들고 더군다나 어려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창업자들이 사실 패션 쪽 IT 업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어려움이 가장 많았었죠. 사실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회사에 이제 빠르게 업데이트 하는데 그런 쪽에 좀 항상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ABC 스튜디오의 임직원분들의 그 근속 연수가 대부분 길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회사가 좋아서 길게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저희 공동 창업자가 저를 포함해 3명인데 다들 8년 이상 저랑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베트남에서 같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제 2016년에 같이 창업을 했고요. 글쎄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케팅 하는 친구들도 3년, 4년씩 같이 지금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리더로서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내뱉은 말에 대해서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어떤 정도의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그들이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고 그 과정을 계속 매년 이제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오래 같이 이제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리더가 있으면 또 그 밑에 또 좋은 임직원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ABC 스튜디오에 입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신규 인력들이라든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나 스타트업이나 채용을 하는 거랑 다르게 이제 저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신시장을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을 거고 사실 급여라든가 그런 대우도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은 당연히 어렵고 유명한 스타트업에 비해서도 못할 거라는 걸 미리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좀 신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실 콜럼버스랑 같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과 좀 열정 당연히 열정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달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저희는 항상 찾고 있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데이터 콘텐츠, 인공지능, 패션 그런 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메타버스라든가 NFT랑 다 연결이 되고 좀 신시장을 좀 같이 어렵더라도 극복해 가면서 신시장을 한번 재밌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아니면 좀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염두를 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내가 과연 창업의 DNA를 가지고 있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발견할 의지와 열망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자꾸 질문을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준비하시고 창업을 하시더라도 그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기본적인 많은 창업이나 아이템을 고를 때 팩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적인 부분들, 시장이 과연 확대되는 시장이냐. 가끔 보시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줄어드는 시장에 가서 니치마켓을 자기만이 좋아하는 시장을 찾아가지고 자기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스타트업 창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원하는 일을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창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와 발전하는 속도 그런 거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들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년, 6년 사실 스타트업으로 치면 거의 뭐 환갑 수준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하면서 오고 있는 이유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갔다는 것. 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기회가 오고 그 이외에서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랬던 것이 저의 뭐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한테 쓱 물어서 본인이 그 DNA가 청업 DNA가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시장을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창업 DNA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네. 또 그 시장을 봐라. 네. 네. 이제 지금까지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보면서 앞으로 ABC 스튜디오의 앞으로의 목표, 비전,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더 크게 발전 가능성이 되게 큰 회사 같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꿈이 굉장히 크죠. 사실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베트남은 또 패션 정보 앱으로 1등을 이미 하고 있지만 더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최고의 뭐 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전 세계에서도 뭐 버추얼 피팅 기반의 뭐 커뮤니티 그런 것도 지금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패션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ABC 스튜디오 각세혁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